카톡이 정말 빠른 여자. 사람들과 카톡 대화를 하면 내 얘기에 대한 답이 없길래 내 얘기가 재미가 없어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빨리 글씨를 써서 대답을 쓰고 있는데 세네 개가 날라오다 보니 그 흐름을 놓쳐 화제가 바뀌어 있어 말을 끼지 못했다는 솔직한 얘기를 들었다. 내가 글 쓰는 속도가 빠르구나. 난 취미가 글을 쓰다 보니 내 속도가 빨라진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오랫동안 몰입하다 보면 그 부분이 남들보다 더욱더 발달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나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다. 누구보다 메모광이어서 내 마음을 들었던 울림이나 감동,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빠르게 메모하는 것을 즐긴다. 그리고 시간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글로 옮겨 적는 것이 나의 습관이다. 사람들마다 생각되는 자산들이 있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나의 글들이다. 내 글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7년 전에 쓰여진 것들을 읽을 때마다 그때 느꼈던 감동과 감사와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행복해지곤 한다. 글은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그런 좋은 친구와 동반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번개손을 갖게 되었고 내 카톡은 광속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잃어봐야 깨닫는 것? 나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 이곳저곳에 이상신호가 생기면서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지금 건강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목 디스크와 고지혈증인데 큰 병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내 삶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것이니 나에게는 큰 것이다. 나는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 목 부분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목을 숙여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면서 다가가서 목을 숙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들의 몸에까지 관심을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내 고지혈증 관리만으로도 부족했어. 다른 사람이 올리는 음식 사진을 보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기름기 있는 것을 먹거나 저렇게 많은 트랜스 지방이 튀긴 것들을 먹으면 안 될 텐데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음료수 같은 것들을 구하는 글을 볼 때마다 나름 모르게 댓글을 단 적도 있다. 그렇게 많은 액상과당을 마시다 보면 췌장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댓글을 다는 나를 보면서 내 건강 관리로도 모자라 남의 건강 관리까지 신경 쓰고 써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여러 카페의 인기글을 우선적으로 읽어보곤 하는데 암에 걸렸어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몸에 혹이 생겼어요. 수술해야 돼요. 라는 글들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한다. 건강이 있을 때 챙기지 않으면 잃고 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려움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내가 하루 종일 먹은 음식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내 이웃들 중에 한 분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다고 줄여야 할 것 같다라는 댓글을 적어주셨다. 그분은 2달에 한 번 짜파게티를 먹었다라고 쓰셨다. 나는 그분의 댓글을 보면서 반성을 했고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하지만 점점 더 노력하고 누군가의 건강은 나도 챙겨주고 또 누군가도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고마운 활동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좋겠다. 나는 돈가스랑 잡채, 부대찌개를 매우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있다. 점점 더 멀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 생애 최초 당근 거래.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비도 새고 눈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운동화를 하나 사야 돼서 당근으로 알아보다가 하나에 5,000원짜리 새 운동화가 팔고 있길래 너무나 기뻐하며 반값 택배로 해서 6,800원을 계산해서 운동화를 받았다. 운동화는 거의 새 거에 가까웠다. 사이즈가 240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235인 것 같았다. 나는 약간 한 치수 크게 신는 걸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딱 맞는 운동화가 생기게 되었다. 걸어 다니니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아서 뻣뻣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모든 옷이나 내가 사고 싶은 것은 플리마켓에서 사느라 겨울에서는 플리마켓이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당근 거래를 알아보다가 물건을 샀는데 며칠 전에는 파카가 2,000원에 판다는 글을 봤다.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는
드는데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다. 파카는 무게가 있어서 택배비가 많이 들 텐데 직접 가서 문고리로 받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쯤 걸릴 것 같아 고민이다. 옷이나 가방, 신발을 좋아하지만 미니멀을 추구하는 나에게 당근은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될 것 같다. 존재가 힘이 되는 사람.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봤다. 그는 젊었을 때 폐병에 걸려 간절히 기도한다.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천막을 지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또 한 병원을 지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영광스러운 상을 타서 받은 상금 29억을 북한 선교에 온전히 헌금한다. 세속적인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기회도 잡지 않았고 자신에게는 낡은 옷 몇 벌과 안경, 성경책만을 남기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고 이 시대의 큰 별로 살다가 가셨다. 나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숙이 깨닫게 되었다. 그를 추억하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분이었다라는 그 구절을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고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은 인격의 변화가 아닌가? 그리고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며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타면서 했던 말이 너무나 마음을 찢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블턴 상을 받으면서 한 그의 말은 겸손함 그 자체였다. 어떤 분이 하신 말처럼 나도 그분의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인생 길지 않다. 어떤 분 뮤비에 적힌 말이 생각이 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